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점심 1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딱 1시간이에요. 그 1시간 동안 이 공장이 만들어내는 돈이 800억 원입니다. 강남 한복판 아파트 80채 값이 직원들이 밥 먹는 시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 공장이 5월에 18일 동안 멈춰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일이면 최소 5조 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비가 약 2조 5천억 원인데 지하철 2개 노선을 지어도 남는 돈이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임금 싸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직원 9만 명이 뭔가를 요구하는 노사 갈등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쌓아온 반도체 패권이 흔들릴 수 있는 분수령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 직원이 왜 2위 직원보다 1억 원을 덜 받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영상의 출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5월 파업이 실제로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순서대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공장이 멈추면 충격파는 결국 모두의 경제로 날아옵니다. 올해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인증샷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성과급으로 보너스만 1억 4,800만 원을 받았다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 댓글에는 방진복 입고 12시간 교대 근무를 돌았는데 성과급 0원을 받았다는 한탄이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반도체 엔지니어들입니다. 한 명은 SK하이닉스로 갔고 한 명은 삼성전자로 갔을 뿐입니다. 하이닉스는 2025년 영업이익 47조 원을 내고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를 지급했습니다. 2,964%라는 게 얼마냐면 월급 500만 원짜리 직원이 연봉의 30배 가까운 보너스를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가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그해 4분기에만 영업이익 16조 4천억 원을 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 최대치가 연봉의 50%로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꽉 채워받아도 약 3,500만 원입니다. 하이닉스 직원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같은 반도체 공장, 같은 클린룸, 같은 12시간 교대 근무.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4배 차이가 납니다. 내년에는 그 격차가 7배에서 8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분노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사실 불씨는 50년 전부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삼성에는 창업 초기부터 내려오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조는 절대 안 된다. 이건희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이 말을 직접 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주 명확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노조 안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월급, 제일 좋은 복지, 제일 빠른 승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계약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연히 삼성 외장하드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노조와의 전략 문건이 6,000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조 씨앗을 초기에 잘라내고 주동자는 돈으로 매수하고 비밀 진압조까지 운영하는 매뉴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 대우로 웃으면서 뒤에서는 이 시스템이 3대에 걸쳐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직원들은 참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파업은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선언문이 아니라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폭발이 일어납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성과급 0원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메모리 부문은 12.5%를 받는데 이쪽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달에만 노조 가입자가 1만 6천 명 폭증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빠르게 몸집을 불립니다. 2024년 9월 6,500명이었던 가입자가 하이닉스 성과급 발표 직후인 2026년 1월에 6만 3,500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직원의 71%가 노조 조끼를 입은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0일 결정타가 터집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합법적인 파업으로 회사의 손해가 나도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2024년 파업대 6,000명을 350명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공포가 법으로 제거됐습니다. 그 결과가 3월 18일의 투표입니다. 61,456명이 투표해서 93.1%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돈이 있어도 못 줄까요? 삼성의 성과급은 EVA,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영업이익에서 투자비 빼고 세금 빼고 목표 이익률까지 뺀 다음 남는 초과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식의 변수들이 전부 비공개입니다. 직원들은 내가 번 돈이 어떻게 깎여 나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파는 식당입니다. 삼성은 반도체도 팔고 스마트폰도 팔고 가전도 파는 백화점입니다. 2025년 4분기의 반도체가 16조 4천억을 벌 때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은 1조 3천억을 벌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만약 성과급 상한을 없애면 반도체 직원들은 수억씩 받겠지만 스마트폰 부문 직원들은 푼돈을 받습니다. 같은 삼성 명찰을 달고 같은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수억 대 수백만 원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 사이클은 극심합니다. 2022년에 24조를 벌다가 2023년에 15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1년 만에 39조가 증발하는 산업에서 상한을 없애면 다음 불황 때 그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뚜껑을 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가 있는데도 파업 시간표는 그대로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 18일 총파업.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다릅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추면 라인이 쌓이고 재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웨이퍼는 공정 중간에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반쯤 구운 빵을 오븐에서 꺼냈다가 다음날 다시 넣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멈춘 순간 투입된 재료가 전부 손실입니다. 2018년 평택 공장에서 28분 정전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딱 28분이었는데 손실이 500억 원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50채 값이 28분에 사라진 겁니다. 18일 파업은 이게 몇 배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타이밍이 특히 나쁩니다. 5월과 6월은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 납기가 걸려있는 시점입니다. HBM4는 AI 칩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웨이퍼 투입부터 완성품까지 약 6개월이 걸립니다. 5월에 라인이 멈추면 그 타이밍에 나와야 하는 제품이 사라집니다. 엔비디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HBM 시장 점유율 62%를 가진 SK하이닉스가 있고 2026년 2분기 양산을 준비 중인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삼성이 납기를 못 지키면 주문이 다음 공급처로 넘어가고 그게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삼성의 HBM 점유율은 17%입니다. 파업이 터지면 이 숫자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장기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반도체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 직원이 하루에 스카우트 제안을 4번 받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태극기를 걸고 한국 엔지니어를 채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엔지니어에게 현재 연봉의 3배에서 4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패권을 잃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공정이 지연되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TSMC와 삼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인텔은 파운드리를 통째로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계가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 기술이 나갑니다. 사람인 조사에서 2026년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로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위를 내준 겁니다. 돈의 격차가 인재지망의 격차가 되고 그게 기술의 격차로 이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3월 26일 오늘 노사 집중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사측이 그동안 절대 못 열겠다고 했던 OPI 산정 방식 투명화와 성과급 상한 폐지를 교섭 의제로 올린 겁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조도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남은 쟁점은 상한 폐지의 폭과 산정 방식 공개 범위입니다. 노조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회사는 단계적 인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3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5월 21일 파업까지는 약 8주가 남았습니다. 타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HBM4 환압기를 지키고 엔비디아와의 계약을 유지합니다. 직원 사기가 살아나고 인재 유출 속도가 늦춰집니다. 50년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HBM4 납기 차질, 엔비디아 주문 일부 이탈, 수조 원의 직접 손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한국 전체 수출 지표로 퍼집니다. 주식시장은 단기 압박을 받고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교섭의 결과가 단순히 삼성전자 직원들의 월급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 반도체가 AI 슈퍼사이클의 주연을 맡느냐, 조연으로 밀려나느냐가 갈립니다. 50년 된 구조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그 구조 위에서 30년 동안 쌓아온 패권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삼성전자 파업 이야기가 한국 경제에서 유일한 뇌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카타르에서 LNG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이 반도체 공장에게는 직격타이며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 파업을 주시하고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경제는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